안녕하십니까. 훈이 삼촌의 영화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화 쿠르스크입니다. 쿠르스크. 잠수함 이름이에요. 러시아 잠수함, 핵 잠수함이에요. 이게 이제 실제로 2000년도에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고요. 주인공은 이제 해군대의 미하일 마티아스 쇼에나에치라는 배우가 이제 열연을 했습니다. 핵 잠수함 쿠르스크에 이제 승선을 합니다. 이제 그 미하일 대위가 출항 직후 예기치 못한 폭발로 잠수함이 침몰하고 두 번째 폭발로 쿠르스크 선체에 큰 구멍이 뚫립니다. 그 시각 남편의 소식을 들은 미하일의 아내 타냐 레아 세이두라는 배우죠. 그의 생사를 확인하려 하지만 아무 소식을 들을 수 없고요. 러시아 정부는 영국군 준장 데이빗 컬링퍼스 구조 지원도 마다한 채 시간만 보내게 되는 거죠. 두 번의 폭발과 침몰한 잠수함 118명 중 확인된 생존자는 단 23명. 23명에 24명이죠. 그들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이제 구조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기본 이제 스토리 라인이에요. 러시아 해군 대위 미하일 칼레코프는 여느 때와 같이 훈련을 위해 동료들과 함께 잠수함 쿠르스크에 승선합니다. 하지만 폭발 사고로 인한 잠수함이 침몰하고요. 살아남은 동료들과 함께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되죠. 잠수함 내 산소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요. 잠수함의 침몰을 알게 된 러시아 해군과 정부는 영국 해군의 지원도 마다한 채 다이빙 벨을 동원하여 구조를 시도하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한편 칼레코프 대위의 아내인 타냐는 다른 군인들의 가족들과 함께 생사 여부와 구조 계획을 정부에 묻지만 정부는 대답을 회피해요. 은폐하려 들 뿐이죠. 총 4천만 불의 어마어마하다라고 할 수도 없죠. 4천만 불이면요. 제작비가 투입된 쿠르스크는 2000년 바렌해에서 발생한 잠수함 K-144일 쿠르스크호의 침몰을 영화한 작품입니다. 토마스 빈터베르크는 참사 발생 후 큰 논란이 되었던 러시아 정부와 해군의 부적절한 대처와 구조의 지연, 그로 인한 생존자 가족의 고통을 정확한 고증에 의해 극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연을 맡은 마티아스 쇼에나에츠를 필두로 레아 세이두, 콜린 퍼스, 막스 폰 시도우, 마이클 닉 비스트, 마틴 브람바흐 등 유럽을 대표하는 화려한 캐스팅이 압권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이제 이 영화를 이제 보고 나서 솔직히 말해서 이제 콜린 퍼스는 이제 조연급이죠. 조연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비중이 없어요. 이 영화가 이제 자체가 러시아 핵 잠수함 쿠르스크가 초점이기 때문에 그걸 구조하러 온, 왜냐하면 러시아 정부의 이제 장비가 다 낙후가 돼가지고 구조하기가 힘드니까 그 영국군 쪽에서는 이제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지만 그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러시아 쪽에서는 자존심 상하지. 이제 강대국이 속하는데 해군력이나 이런 함대가 미국하고 맞짱 틀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이제 뭐 냉전 시대는 끝났고 장비들은 노후됐고 그 영국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러시아 입장에서는 또 군부나 정부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엄청 상하잖아. 이 러시아 애들도 자존심 세잖아요. 강대국이라는 그 자존심. 그것 때문에 이제 승무원들이 거의 이제 다 죽어나가게 생긴 거죠.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좀 웃긴 거는 이제 러시아 영화인데, 그러니까 러시아 측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러시아에서 이 영화를 만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러시안이라고 하면 돼. 이 영화에서는 영어를 쓴다는 게 조금. 그래서 이제 영화는 그 핵잠수함 쿠르스크의 승무원들과 그들의 가족이 중심이 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족 같은 승무원들. 그러니까 영화 이게 초반에 보면요, 이제 승무원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돈이 없어. 그만큼 러시아 국방 예산이 부족하다. 나라가 가난하다라는 걸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핵잠수함 승무원들이 결혼식 때 쓸 뭐 샴페인이나 이런 어떤 이 음식 하기도 벅찬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해군들에게 목숨과도 같은 해군 시계를 이제 팔아서라도 샴페인을 사와요. 그래서 그 정도로 그 결혼식을 통해서 승무원들이 가족 같고 그 가족들도 서로 친하고 뭐 동네 친구들처럼 한데 어울려서 그냥 일반 전우들이 아니라
더 가족 같은 어떤 공동체 수준의 더불어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뭐 진짜 그냥 1, 2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잠수함을 통해서 같이 가족이 됐구나, 이런 걸 이제 보여줘요. 영화를 보게 되면 러시아 쪽에서 이 영화를 보면 굉장히 짜증나고 신경질 날 정도로 이제 러시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여줘요. 야, 이게 나라냐 이런 할 정도로. 그러니까 승무원들이 월급이 밀리질 않나, 또 노후된 잠수함, 또 거기에 하는 뭐 어뢰라든지 각종 미사일들이 노후됐어. 그러니까 정비를 제때 못하는 거야. 그걸 한번 이제 싹 바꿔주려면 물갈이를 해야 돼.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드니까 오래된 이제 어떤 이제 고물들을 갖다가 훈련을 하는 거지. 또 훈련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게 벌써 사고가 벌써 예고가 된 거야. 예. 벌써 이 잠수함이 벌써 이제 고물이 된 거예요. 이제 할아버지가 된 거지. 그러니까 그 노쇠된 잠수함 안에 또 노후된 어뢰를 싣고 가니까 이 어뢰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막 그 안에 그 이제 열이 막 올라가는 거지, 미사일이. 한계점이 막 올라가고 그것을 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묵사발을 하고 좀 더 기다리려고 하다가 터진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결혼식 올린 그 승무원은 아직 그 어뢰에서 그냥 터져서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구역만 간신히 이제 침몰되지 않고 이제 23명 정도의 승무원이 이제 거기 생존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하러 가는 구조선 역시 고물이고, 그리고 그 구조를 하는 잠수정도 이제 러시아 통틀어 3대 있는데, 그러니까 쓸만한 잠수정은 미국에 팔아넘겼어요. 그래서 팔아넘겨서 그것을 그 잠수정을 가지고 타이타닉 관광하는 데 쓰고 있다고 하고요. 그 또 한 대는 쓸모없어서 창고에 처박아둔 상태. 그러니까 마지막 한 대 남았는데 이것도 정비가 제대로 안 돼서 노후화가 심한 거야. 그러니까 배터리가 금방 방전되고요. 도킹 부분은 마모돼가지고 도킹이 안 돼. 물이 막 새. 이게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럼 빨리 이제 영국 애들이 그걸 캐치를 해. 컬린 파이어이 이제 영국군 이제 어떤 준장인데, 영국 해군. 벌써 알고선 도와줄까요라고 했는데도 이제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러시아에서 이제 우리 해군들이 알아서 하겠다. 니들 돈 필요 없다. 돼야지. 안 돼요. 그러니까 몇 번을 와. 그러니까 이 살릴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충분히 됐었어. 그리고 그 안에 갇혀 있는 승무원들이 체계적으로 그 주인공 그 미하일 대위의 진두지휘 아래서 서로 침착하게 농담도 따먹고, 또 그 상황에서 공기가 부족하니까 저쪽 뭐 가서 헤엄쳐가지고 막 진짜 생명의 위협을 해서도 탄약을 가져와가지고 공기를 이제 터트려가지고 생존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충분히 살리고도 남을 수 있었어. 그런데 영국 해군의 지원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 영화는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영화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시각에서 보게 되면 이 영화는 개봉하면 안 돼. 수치야, 수치.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게 이제 러시아 영화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정말 뭐 매너 있고 신사적인 그런 영화로 비춰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영국 준장 콜린 퍼스가 잠수함이 침몰한 것을 직감을 하고요. 러시아 측에 구조 요청, 그러니까 구조를 하겠다, 원조를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러시아에서는 자존심 때문에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국의 그 해군 승무원들이 죽던 말던, 자국의 국민들이 죽던 말던, 자기네 자존심, 국가의 그 어떤 이미지만을 생각하는 거야. 정치적인 이점만을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극한의 위기에 몰린 23명의 승무원들이 눈물 흘린 사투를 펼쳐요. 이 영화가 그게 마음이 덤덤하고요. 영화를 보는 내내 정말 저는 이제 이 사실을 모르고 영화만 봤으니까, 그래서 정말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이제 두 손 모으게 돼. 영화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두 손 모으면서 얘네들 좀 구해줬으면 좋겠다. 살아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러다 죽진 않겠지. 살아 돌아오겠지. 이런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영화를 보게 되고요. 러시아 해군들 고위층에서 하는 행태들이 너무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유가족들이 막 따지고 들어오고 막 그 무마시키고, 이게 보게 되면요, 이게 정말 그 세월호 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월호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 정말. 그 사건을 보면 국민들부터 해가지고 유가족부터 해가지고 진짜 막 오장육부가 뒤집힐 정도로 막
깝깝하고 이게 왜 그런가? 이거 구조할 수 있는 건데 살릴 수 있는 건데 그 왜 안 살리고 빙빙 돌고 왜 구조를 안 했는가? 왜 이렇게 왜 방치를 하고 시간을 끄는가? 그러니까 사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 국가에 산다는 거 얼마나 불행한 건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러시아 사람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 유가족들이. 그 크루스크 핵잠수함의 그 승무원들의 유가족들은 얼마나 답답했을까? 뻔히 눈에 보이는데 그거를 숨기고 은폐시키려고 하고 유가족들을 오히려 막 몰아세우고 말이죠. 그럼 세월호 때도 우리나라 국가가 정부가 그 어린 고등학생들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 다른 목적 모르겠어요. 자세하게. 뭐가 더 중요한 것이 있었을까? 그럼 그런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 국가라는 것은 정말 끔찍하거든요.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국민을 최우선 생각한다면 자존심이고 나발이고 빨리 뭐 원조를 하겠다 그러면 빨리 와라 한시라도 아니면 원조를 안 하겠다면 가서 무릎 꿇고 제발 도와줘라까지 해야지. 그게 제대로 된 정부 국가 지도자들이고 리더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 쿠르스크에서는 생명은 국민의 그리고 승무원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거야. 자기네들의 어떤 자존심, 국가의 어떤 가치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들은 그냥 죽어도 된다. 그러니까 이게 자존심 내세우다가 시간만 계속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똥이 타더라고 이 영화를 보면서. 크루스크는 인재였다. 그리고 언젠가는 벌어질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따위로 하냐 어떻게 세상에. 하나도 별까지 문제투성이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의 어떤 이미지만을 생각하는 러시아 정부, 또 세월호 때 그 당시 정부. 그래서 쿠르스크란 영화를 저는 보면서 물론 이게 스포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비참하고요. 지금도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도 문득 생각나는 거야.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자기 그 뱃속의 와이프 그 이제 미하일 데이는 둘째를 임신하죠. 와이프가. 그렇게 부부간에 금실이 좋아. 그리고 아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뱃속의 아이를 보질 못고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금실이 좋아서. 그럼에도 버티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사랑으로 살았는데 그렇게 해서 살아나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 승무원들의 모습. 그러나 영화는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잔상이 많이 남더라고 영화 자체가. 안타까워. 그러니까 이런 영화를 보고 나면 참 휴증이 심해요. 짠해. 그러니까 좀 안 보는 게 나아 사실. 기분이 찝찝하고 답답하고 뭐 영화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구조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그래서 쿠르스크라는 영화 잔상이 많이 남고 가슴이 참 미어지는 안타까운 또 그 승무원들의 모습, 그 유가족들의 모습. 나중에 이제 아들이 그 해군 고위 간부 그 사령관이죠. 와가지고 악수를 청하니까 아들이 악수를 안 해. 그러니까 니 때문에 우리 아빠 이렇게 됐다 이거지.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 아빠가 그 샴페인 살라고 팔았던 해군 시계를 돌려받습니다. 그 아들한테 돌려줘요. 영화는 실제로 있었던 얘기고요.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영화적으로 봤을 때는요,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뭐 액션 영화도 아니고 전쟁 영화도 아니고 드라마입니다. 드라마적인 극적인 드라마. 근데 그 당시 실화를 바탕으로 생생한 유가족들의 모습, 그리고 승무원들의 모습 잘 묘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그 현장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 영화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걸 느끼게 하는 영화였습니다. 아무튼 훈이 삼촌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